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대박 여론조사 터졌습니다. 김문수가 이긴다, 이길 수 있다라는 충격적 여론조사가 터졌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재명 45.8, 김문수 38.8, 7% 차이죠.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중에는 가장 근접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준석이가 9.1%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더하기 이준석 하면은 이재명에게 이기는 거지. 데일리한 공정, 역시 공정입니다. 데일리한 우파 언론이죠. 공정, 우파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대선 1차 여론조사에서 20대 이하에서 50대까지 이재명이 강세 이긴 하지만 TK에서는 김문수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20대 29.2 나왔다 그러고 투표 의향청에서는 이재명 46.9, 김문수 39.3으로 팽팽합니다. 특히나 이걸 보면요. 이재명이 45.8 나왔잖아요. 김문수가 거의 근접했죠. 야, 누리 PD가 너무 꼭 쪽집게처럼 이리 맞아 들어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이준석 9.2 나왔잖아요. 권영국 0.8, 구주화 0.5, 황교안 1.1. 다른 여론조사하고 비슷하죠. 요 구주화 황교안은요. 자, 이걸 보십시오. 38.8 더하기 9.2 하면 어떻게 되나요? 48. 얼마 되죠? 이재명보다 한 3% 정도 많죠. 와, 드디어 뒤집어졌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야,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48이군요. 48. 45.8대 48, 2.2%포인트 차로 김문수, 이준석 조합이 이재명을 이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저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뉴스 중에 이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에서요, 차이가 없습니다. 이재명, 김문수에게 밀립니다. 서울은 언제부턴가 보수적 색채가 이제 지나다라고 했는데 김문수가 41.1, 이재명이 37.2, 이준석이가 13.4. 인천, 경기 이쪽은 전통적으로 지금 야권으로 지금 넘어가 있죠. 특히 민주당 쪽으로 가 있죠. 49.0, 김문수 37.0, 이준석 10.2. 요것도 말이죠. 김문수하고 이준석을 더하면은 뭐 47.2가 되니까 거의 같잖아요.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게 터졌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는 이재명 48.7, 김문수 38.4, 이준석 3.8. 요것도 뭐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중도층이 많다라고 하죠. 주로 이제 대전, 세종, 충남북이. 자, 이것도 말이죠.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광주, 전남북 이재명 64.4, 김문수 19.9, 이준석 9.0, 대구, 경북 김문수 52.8, 이재명 34.2, 이준석 8.0, 부울경 여기 정말 타이트하군요. 부울경이 말이죠. 언제부턴가 이 표심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나 저는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치고 나갈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이 43.6, 김문수가 42.9, 이준석이 7.1. 단일화할 경우에 이재명은 한 35 정도, 김문수는 60 이상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 강원, 제주 이재명 43.5, 김문수 39.7, 이준석 7.5. 자, 이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 수치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있다. 반 이재명, 비 이재명 세력이 연대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지금 보인 거죠. 자, 18세에서 20대에서는 이재명이가 생각외로 많지 않습니다. 36.9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준석이가 출마한 게 이게 신의 한 수가 되네. 협공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협공. 일종의 분진인데요. 나중에 합격만 되면 분진 합격이라 그러죠. 나중에 단일화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저는 이깁니다. 이긴다라고 봐요. 자, 여기서 29.2 여기 이준석이가 오히려 2위를 했군요. 그러니까 10대, 20대 이들을 위해서도 이준석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김문수 26.5, 30대에서는 역전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재명이 45.1, 김문수가 35.5, 이준석 12.7. 이준석과 김문수를 합치면은 훨씬 큽니다. 47.1점 되네요. 47.2점 되는군요. 그 김문수보다도 이재명이 많이 받았지만 이준석하고 합쳐버리면은 간단하게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40대는 멋져 저쪽
의 아성이죠. 이재명 61.0, 김문수 31.8, 이준석 4.9, 50대가 역시 비슷하죠. 54.5 이재명, 33.4 김문수, 5.3 이준석. 자, 60대가 지금 조금 더 이렇게 차이를 벌려야 될 것 같습니다. 60대들이 70대와는 좀 다르죠. 다르지만 이 수치도 지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말이죠. 이재명 30%대로 떨어뜨리면은 김문수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김문수 47.4인데 이거를 60% 정도까지 가야 돼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명을 42% 나왔는데 이걸 5%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겠죠. 자, 이준석 2.7, 70대 이상에서는 김문수 59.1, 이재명 31.3, 그리고 이준석 3.2가 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박입니다. 자, 이거는요, 아마 이 여론조사를 보고 이재명 캠프는 긴급 회의를 아마 열었을 겁니다. 작전회의 혹은 전략회의를 열었다라고 보고요. 이걸 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뒤집어졌겠네요. 다 진다고 다들 지금 지레짐작하고 도와주지 않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외로운 김문수 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외로운 김문수 의원. 이런 식으로. 김문수, 이순신처럼 고독해 보인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 지금은 김문수 대장선을 따를 때다. 지금 현재요,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혼자서 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도와줄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자, 이순신 장군은 혼자 대장선을 몰고 133척의 왜군에 맞서 처절하게 싸웠다. 지금 우리 당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고독해 보인다. 우리 모두는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한다. 안철수를 다시 본다. 안철수의 재발견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매에 걷어붙였습니다. 김기현 당 리더들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 사람들 SNS에 김문수 얼굴 하나 올리지 않고 있대.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 지금 영남에서 김문수 후보를 보이콧하고 있어요. 도와주지 않고 있대. 영남에서. PK보다도 TK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대구 경북 쪽이 더 심하대요. 이게 왜 이러냐를 분석하면은 뭐 답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 또 갈라치기 한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서 제가 그건 하고 싶지 않고, 좌우지간 지금 영남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영남 의원들이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시기예요. 그런 속에서 당대표를 역임했던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나섰다라는 건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TV 화면 한번 보십시오. 김문수 후보가 거리 유세를 하는 과정에 보면요, 국회의원들이 없어. 옛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유세할 때는요, 뭐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따라다녔다니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저런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달리 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때처럼 와 하고 뭐 으쌰으쌰 이 분위기로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고 지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거 이상 지금 현 시점에서 좋은 게 있습니까? 저는 영남 의원들이 이 팔짱 끼고 이렇게 노래 보고 있는 이유는 뻔하다고 봐요. 대선을 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 어차피 졌다. 후에 당권이나 도모하자. 그래서 친윤 그룹이 있고 한동훈 그룹이 있고 PK 내각제 그룹이 있고 뭐 그 밖에 또 다른 뭐 제4의 그룹이 있고 이런 식입니다. 와, 이거는 정말 난파 직전에 배라고 봐야죠. 너무도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 안에는 그런데 당 안은 그래요. 그 현역 의원들은 그렇게 지금 정말 치사빤사하게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만 외곽의 분위기는 달라요. 지금 수없이 많은 우파 단체들, 자유보수 단체들 전부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열거를 못할 정도예요. 수백 개 단체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지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 바깥 분위기하고 외곽 분위기하고 우리 이제 지지층 분위기하고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확 다른 거죠. 자, 김기현 전 당대표, 당 리더들이 지금 꽉 움켜쥐고 있는 겁니다. 나가지 마. 김문수 도와주지 마. 이런 식이죠. 야,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
저는 놀라운 게 말이죠. 그 대열에 유영아도 있더라고요. 유영아. 유영아도 코빼기도 안 보인다 그러네. 김문수 후보 앞에. 그 사람이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랄까.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는 발언을 용감하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었잖아. 오직 김문수 후보 한 명이거든. 박근혜 대통령 그분은 나보다도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될 정도로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이 없다. 그런 엄청난 발언을 했고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도덕적, 어떤 뭐 법적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입장을 같이 하는 인물이 어쩌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유영아 의원이 왜 김문수 의원에 대해서 등을 돌릴까? 물론 오겠죠. 지금까지는 그랬다라고 합니다. 자, 범죄자 이재명의 나라 넘길 테냐? 김기현 의원은 정말 사랑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요. 김문수 광교 신도시 개발하고 돈 받았다는 말 들었다면 지금 신고하시오. 여기도 보면요. 현역 의원이 없잖아요. 양향자 의원, 전 심재철 5선 전 국회 부의장, 이 전부 원외 아닙니까? 원유철 전 5선 의원. 원유철 의원도 정말 여기도 거물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한데 현역이 없어, 현역이. 거기 많던 그 107명 현역 중에 왜 여기 한 명도 안 보입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상입니다. 이게. 심지어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김문수 TK 유세 때 불참, 만찬된 의원 한 명만 왔다. 야, 대구 경북 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요, 의원 10명은 SNS에 선거 홍보물을 아예 올리지도 않았다. 지금이 대선 치러지고 있는데도 김문수 얼굴 하나 자신의 SNS에 올리지 않고 있다. 와, 역대로 이런 대선 후보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찬밥 취급하잖아, 이거. 그러니까 비주류인데다가 그리고 당에 아무런 뿌리가 없어요. 지금 요즘은. 자기 세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지금까지 쭉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보니 어차피 졌다. 김문수는 그냥 뭐 이걸로 그냥 끝이고 그냥 빠이빠이. 그 딜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딜을. 야당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당권을 쥐어야 되겠다. 이 궁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권 도전할 수 있는 보스가 누가 있다 칩시다. 중간 보스가 되겠죠. 야, 움직이지 마. 이런 지시가 내려갔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런 어떤 개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도 보면 사진 찍히는데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와, 이런 속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런 엄청난 어떤 성적표를 지금 받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하고 합치면 이재명보다도 3%, 뭐 2% 이렇게 많다라는 게 이게 충격적 아닙니까? 저는 이 빅텐트 그럽니다만 이준석만 품어도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식이면은. 품는다라는 뜻이 딴 게 아닙니다. 단일화를 한다는 이야기죠. 서로의 정치적 노선이 조금 달라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손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정말 대단한 하루입니다. 저는 조만간 김문수 후보가 단독으로도 이재명과 타이트한 그런 성적표가 나올 것으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요. 이런 여론조사 말고 갤럽, 한국 갤럽 여론조사 오늘 터졌죠. 거기 보면 엄청난 차이 나죠. 그리고 MBS 여론조사 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MBS 안에는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요. MBS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발표하지만 실제 그 안에는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 그리고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K-스탯 리서치, 요 4개가 정례적으로 MBS이라는 이름으로 지표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개예요. MBS, 한국갤럽, 그리고 저 안에 들어있는 4개. 하나, 둘, 셋, 넷, 6개. 이 6개 기관이 여기서 조사한 내용이 거의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아주 떨어져 있다고. 이재명이 아주 높게 나와요. 근데 이건 전 틀렸다고 보거든.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거 믿고 오판하면 안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요. 거기 MBS라든가 한국갤럽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3등이야. 3등인데 1등 했잖아요. 그럼 그거 틀렸다는 이야기야. 그 표본은 뭐가 잘못됐어. 전체적으로. 오히려 이런 여론조사가 맞는 겁니다. 공정이라든가 에이스 리서치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론조사한 것이 맞다. 그렇다면요. 그것이 김문수 후보가
그 대선 후보가 될 때 여론조사와 어느 정도 근접해요. 한국 리서치, 뭐 MBS 이런 쪽, 한국 갤럽 이런 쪽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벌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여론조사가 갖고 오는 이 정확도, 파괴력 엄청나지 않습니까? 잘하면이 아니고요. 벌써 이기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주말이 오기 전에 이런 것이 터져가지고 와, 누리PD 예측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주말에는요 김문수 후보가 개인적으로도 40%대 진입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이런 식이면은. 다만 저 한국갤럽이라든가 MBS 같은 이런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 두 개를 일단 배제시켜 주십시오. 또 특히나 또 뭡니까 꽃 있죠. 꽃 여론조사 그거는 더 심해요. 그거는 뭐 김문수하고 이재명하고 2배 이상 차이 나게 만들어 놨더라고. 김어준이가 그 오너라고 하는 그 꽃이 있죠. 그런 여론조사는 싹 버리고 이런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이렇게 참고하게 되면 김문수가 지금 완전히 따라붙었다. 이제 골든 크로스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와, 대박입니다. 자, 누리PD 김준희였습니다.